오래 찍으면 안 돼. 나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영상은 내 가슴 속에 분노를 일으키니까 그런데 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상은 하기는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말실수가 있으니까 난 편집보다는 그냥 새로 찍는 게 나아. 편집이라는 게 힘들더라고. 그냥 쭉 가던 길을 가다가 쫙 잘라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마무리하는 게 좋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제 요즘 사법개혁의 걸림돌이 이재명 대통령인 것처럼 막 이야기들을 하더라고. 사법개혁의 걸림돌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그 주장은 내가 하는 주장이에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 사이트에다가 항의하고 여기저기다 항의하고 했던 그 부분이에요. 사법개혁이랍시고 모든 검찰의 권력을 다 뺏어서 경찰에게 주겠다? 야, 그러니까 기소에 대한 그런 어떤 답까지 없고 기소 창구로만 하겠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고급 인력은 창구로 전락시키고 내가 겪어봤잖아요. 내가 몸소 내가 그 어글 사법의 백과사전이야. 백과사전. 이제 그 월드 딕셔너리가 되겠어. 어글 사법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고통도 토로를 하고 그래요. 근데 수사의 잘못은 경찰에서 대부분 있어. 경찰 바꾸지 않아. 내가 그래서 엊그저께 어떤 분이 안 되더라. 안 되긴 뭐가 안 돼. 당연히 재판부에 가서 하면 안 될 수밖에 없어. 경찰이 돌려야 되는데 경찰이 돌려? 안 되지. 재심 조건도 꼭 있어야 되지. 형사소송법 420조에 판결이 바뀌어야 된다. 거기에 5항도 있어.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면 재심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조건들을 벗어날 수 없는 게 또 밑에서 있었던 과거의 이력 때문이고, 자, 이렇게 이력이 첫 번째 관문에서 잘못될 거고 삐그러지고 삑사리가 나는 것은 경찰들의 무능이거나 술 한잔 먹고 편의를 봐준 것이거나 편파거나 예단이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들끼리 양팔저를 다 해봐. 이 사람은 고려대 정치학과 나왔네. 이 사람은 고려대 철학과 나왔어. 비록 관리소를 하지만 비록 관리소가 아니라 보니까 관리업체 많네. 또 우리한테 명절에는 선물도 하고 정말 그래도 알려진 인사거든. 이 사람 뭐야? 아이고 그 집합상가 몇 개 사서 월세나 받아먹으려고 했던 그런 운 좋은 사람이잖아. 돈밖에 가진 게 없어. 사건 뒤집어지죠. 참 슬픈 일이야. 그렇게 해서 뒤집어진 사건이 그게 이제 바로잡아 주려면 경찰에서 바로잡아줘야 돼. 안 잡아진다니까. 왜? 검찰도 마찬가지고 재판부도 마찬가지고 사법부의 판단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요. 재판부에서. 사법부는 우리 재판부예요. 행정기관이에요. 경찰과 검찰은. 그럼 경찰과 경찰은 원래는 한 집안 식구인 거예요. 단지 검찰이 좀 더 난 높다고 봐. 난 솔직히 객관적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아는 것도 많지. 그런데 절대 다수가. 그러니까 100명의 경찰 사건이 있다면 그는 한 두세 명의 검찰이 감당을 해야 돼. 100명의 경찰이 수사해서 올리는 사건들을 검찰에서 다 볼 수 있겠냐. 실제로 이건 말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신문사 기자로 갔더라고. 하도 내가 욕을 해야 되니까 검사로 더 이상 못 있나 봐. 최원철 검사님. 저기 순천에 계셨죠. 내가 순천까지 전화해서 욕을 해야 됐어. 그래도 그 양반 잘 참아냈어. 근데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 그나마 양심이 있었던 거지. 우리는 95% 사건은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5% 사건만 봅니다. 5%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민원인이 하도 연락을 하는 사건. 그런데 우리가 그걸 뒤집을 수 있어야 또 그 사건을 뒤집는데 경찰 손 안에서 그게 형식에 맞으면 더 이상 볼 수 없고 너무나 삑사리가 나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막 제가 또 이제 막 하소연을 했죠. 여기에 다 공개할 수 없는 이제 또 그러면 또 이 영상 또 지워야 되니까 없애야 돼. 그 스탑해야 되니까. 하여간 그 최원철 검사님 나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 결국 이제 지금은 다른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양심적인 검사들이 또 있어. 근데 그 검사들조차도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해. 왜? 밑에서 너무 삐그러지게 갖고 오면 검찰에서 뒤집기도 힘들어. 그것들을 그나마 보안 수사라는 게 있어서 몇 개는 건질 수 있어요. 검찰에서
나도 몇 개는 그렇게 해서 검진 거예요. 그렇게 가다 저 위에 고등검찰에서 재수사해 라고 하면은 그것도 또 재수 안 해. 7년 기간 동안 4개월 동안 재수사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통장 거래만 1990만 원이야. 1990만 원을 4개월 동안 횡령을 했으면 7년 동안은 얼마나 많은 횡령을 했겠어요. 안 된다니까. 안 해줘. 경찰에서는 안 해. 그나마도 안 해. 입 싹 닦어. 검찰에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나마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는 놈이 저지른 범죄는 약하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학원에서 7년 일한다? 그러면 그만큼 많이 알죠. 금방 새내기는 모르잖아요. 뭐가 뭔지 이론만 알도 모르는 거고. 근데 이론조차도 솔직히 검찰이 많이 알지 않겠어? 법적으로? 경찰들이 뭐라는 줄 알아? 자기들이. 심지어 나한테 이런 말도 하더라니까. 판사는 판결로서 판단을 하지만 우리는 기소냐 불기소냐의 의견을 또 우리도 판단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판사의 판결만 맞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판단할 권한이 있다. 근데 그 판단할 권한이 그렇게 해서 딱 불송치 의견을 올리니까 검찰도 그냥 그렇게 경찰도 그런 권한이 있어. 아니 판사님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 네 말은 믿을 수가 없네라고 했으면 그건 위증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에 어떤 보완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재명 대통령은 그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사법개혁의 걸림돌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왜?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 아니면 내가 차권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사법개혁 하라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어떤 그 법조항이 오잖아. 개정된 법조항이 오면 대통령이 요 부분 이렇게 고치세요 할 수가 없는 거고 전체적인 법안이 맞으면 맞고 틀리면 거부하고 뭐 다른 방향을 찾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지 법률안에 일부만 개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의견을 한 건데 그 의견은 사실은 나한테서 더 많이 나왔던 거예요. 내가 맨날 여기저기 말했어. 그나마 대통령은 관심을 가져주네. 다른 사법개혁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 나를 개무시하더라고. 법의 개정이 이 말까지 들었어. 내가 지금 또 눈물이 나려고 하네. 일반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검사를 잡기 위해서 정치검사 잡기 위해서 시민에게 관심 없다는 그 말이 나는 정말 피를 토하게 분하게 했었어요. 분했었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사법개혁을 기대를 하느냐고 웃기는 거지. 하여간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수사에 잘못된 것을 언제든지 바로잡을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되는 것인데 수사에 정치적인 성향, 정치적인 검사만 바로잡기 위해서 있는 사법개혁은 아닌 것인 거라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은 사법개혁의 걸림돌이 아니라 제대로 가자라는 그런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